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울산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울산 교육감, 천창수 교육감. 벌써 임기 3년 차를 맞았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교육청의 지난해 주요 성과들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네. 후반기를 이제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하십니다.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재작년 4월 달에 이제 교육감으로서 첫 발을 예. 이제 디뎠는데 그때 가했던 포부가 좀 앞선 교육감이 교육복지원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좀 학교 내부의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다. 예. 그런 포부를 가졌었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좀 교육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좀 만들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학생 복합 체험 공간을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예. 공사 시작을 했고 지금 내년도 아마 5월쯤 개관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참 좀 보람있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 교사들과 교육청 사이에 끈끈한 좀 이렇게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교사를 많이 만나가지고 협력도 구하고 학교 내부에 교사와 또 교장 선생님 사이에 그런 걸 많이 이제 요청드리고 협력 부탁드리는데 상당한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고할 수 있는 기초가 딱지진 뭐 전반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학교 안에 어떤 좋은 변화들을 좀 이끌어내려고 네. 노력했던 전반기였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뭐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텐데 2024년 바로 작년 좀 자랑할 만한 성과들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연속으로 상당히 어려운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등을 기록했다. 아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학교에서 보면 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또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친구 사이가 안 좋아서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상담도 많이 하고 예. 용기도 북돋아주고 특히 이제 일반 시민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꿈 키운 멘토들이라고 그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용기를 주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아마 그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좀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서희초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있었고 이제 교사들의 교권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논의가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 이제 조금 이제 교육활동 보호센터하고 좀 상처받은 교사들이 와서 법률적인 상담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시는 공간도 좀 확대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치원 아이 갖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5세, 작년 4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직업계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학교에 최신 시설이 좀 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실습이라든가 2차 전지 실습이라든가 인공지능 실습 같은 게 좀 부족한데 그거를 교육부 공모를 우리가 유일하게 따내가지고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 복합센터를 이제 울산공고 특안에다가 마련해가지고 그런 실습들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울산시에서도 많이 이제 선전하고 계신데 교육발전 특구 사업, 예. 울산시하고 교육시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 클 수 있게 잘 돌봐주고 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감님 취임 후에 1호 결제 사안이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 설치. 네. 당시에 뭐 학교폭력 문제가 좀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마 가졌을 텐데 현재 학교폭력 얼마나 좀 개선됐다고 좀 보십니까?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추세를 끊기는 좀 어려운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한 매달 점검하고 있거든요. 매달 점검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좀 상승세는 많이 이제 좀 꺾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뭐 건수는 조금 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 좀 학교 안에 이제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친구 사이가 좀 협력할 수 있고 또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관계 회복 중심에 이제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 하는데 그 교육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받은 학교가 있고 안 받은 학교가 있는 거죠. 한 10% 받은 학교에서 뚜렷하게 좀 이게 학교 폭력 건수가 좀 낮아지고 있고 또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그 교육을 실시했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특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홍보를 많이 해달라.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불려나가면 상당한 정도 좀 이렇게 좀 줄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시민의 예.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네. 아까 이제 자랑할 만한 성과 이야기 좀 길게 하셨는데 네네.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쉬운 예.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학교 학교폭력 문제가 예. 확 잡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크게 잡지 못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특수교육연구원이라고 이제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예. 특수교육하면 장애 아동은 지금 자꾸 늘고 있거든요. 장애 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아직 그 학교는 있지만은 본격적인 울산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연구하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이제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장애 학생들이 좀 와서 직업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특수 교육에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만 이렇게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비장애 학생이 또 장애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인식 개선이 인식 중요하죠.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그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바로 이제 특수교육 연구원인데 작년도에 이미 다 끝나고 지금 공사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구에 그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우리는 충분하게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부족하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심의가 보류되었고 연속해서 이제 중앙투자심사도 이제 보류가 되면서 좀 난항을 겪었는데 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았고 다행스럽게 뭐 작년 12월에 시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올 1월에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뭐 다소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게 좀 아쉽다. 예. 이렇게 보고 싶겠습니다. 울산 특수교육연구원의 설립이 좀 다소 늦어진 점 아쉽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소회와 성과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죠. 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천창수 울산 교육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본격적인 도약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기대를 아마 하실 텐데. 네네. 2025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의 변화를 이제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많이 이제 된 것 같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학교 안에 학생들의 문해력을 이제 키우고 또 수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또 스스로 또 생각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좀
높이 나가고 싶다. 그래서 원래 가장 역점 두는 것은 첫째가 독서 입문 교육입니다. 독서 교육, 예, 입문 교육.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워낙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또 뭐 학교 가면 또 디지털 그 기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짧은 문장에는 강한데 맞아요. 예. 긴 거를 읽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요즘 아이들은 길면 안 보고 안 보고 넘어가죠. 뭐 힘들어하죠. 쇼츠라고 해서 예, 뭐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좀 그 문해력을 키우려고 하면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사실은 뭐 독서를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한번 크게 알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독서에 빠져들게 해보자 예. 이런 생각 가지고 슬로건을 정하고 대대적으로 같이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슬로건은 참 이게 우리 뭐 공무원들이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 해가지고 예. 상당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한번 책 읽고 싶다 생각이 들던데 그걸 통해서 첫째가 하루에 함께 15분씩은 꼭 같이 책을 읽자. 최소 15분은 15분 같이 읽자. 그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예. 독서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중요성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필지하고 또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이 책을 이제 자신감 있게 낭송하고 낭독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 지금도 낭독 대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 뭐 뛰어난 아이들만 선발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누구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 학급 대회도 열고 이렇게 학교 대회 열어가지고 거기다 역점 두자.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도전해보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이 분위기를 좀 넓혀가려고 하고요. 예. 뭐 수업 변화도 뭐 같은 맥락인데 이제 수업도 뭐 지식 습득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또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이제 질문하는 힘도 키우기 위해서 좀 이거 확산시켜야 되는데 좀 학교마다 씨앗 교사를 두려고 합니다. 한두 명 씨앗 교사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예. 친구 교사들 모으고 내가 수업 공개해 보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수업 변화를 한번 예.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배출하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참 반가운 소리네요. 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됐죠. 네네. 예,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인 변화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자체는 우리 울산에서 자란 아이가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울산에서 좀 정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고 좀 지방을 좀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유아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우리 교육청은 넓은 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또 지역에서도 돌봄센터라든가 시와 교육청이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도 충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교육청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직업에 대한 충분한 올바른 인식이라든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서 뭐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직업도 갖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질 높은 수업을 받고 좀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체가 뛰어들 수 있게끔 직업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울산시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 대학을 좀 살리는 작업에 지역 교육발전 특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청은 이제 유아와 돌봄센터는 이제 우리 교육청과 시가 같이 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지역 대학은 또 이제 울산시에서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는 이게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고 직업계 고등학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돌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늘봄 학교. 이제 정규 수업 전후에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초등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이제 운영의 필요성은 뭐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과제가 좀 많다는 것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준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는 이제 그 1학기에는 시범 학교를 했고요. 예. 24개 학교 시범 학교 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 가지고 2학기에는 1학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했고 학부모들 그 만족도도 굉장히 좀 90% 이상 높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2학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실이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학년까지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는 그 공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일부 지역에 뭐 북부의 송정동이라든가 예. 이런 데는 상당히 과밀 학교가 지금도 과대 학교 과밀이거든요. 거기 2학년까지 맡게 되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지역의 돌봄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회도 좋고 청년 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돌보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게 되면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의 제도인지 또 안착 방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이제 그 학점하면 이제 우리가 대학 때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내가 그죠? 듣고 싶은 수업 듣고 듣고 싶은 수업을 받고. 듣고 뭐 일주일에 3시간 들으면 3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을 이제 쌓으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제도가 고등학교에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의 학점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듣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이제 학생들도 뭐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기보다는 자기의 진로에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자. 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펼쳐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자기가 시험을 짜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가지고 이 과목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니까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그 과목 신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닐 대학을 비교할 수 없는 과목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모든 과목을 다 담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사와 이제 과목을 담당한 교사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학생이 또 한 학기에 3명씩 듣는 원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3명 때문에 교사가 배치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 3명, 저 학교 3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을 구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어느 학교에 탁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그거는 뭐 공동 교육 과정도 있고요. 또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아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줌으로 수업하듯이 실시간 수업하듯이 이제 그 신청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을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그 모니터 보면서 수업도 듣고 선생님 질문도 하고 그게 이제 온라인 학교입니다.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름만 한 500명이라도 모이면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방침이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고교 학점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 또 대학에 갈 때는 또 성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맞춰서 또 수업을 신청하는 그렇죠. 경우도 그래가지고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점수가 좀 쉽게 딸 수 있는 쪽에 신청을 많이 하거나 또는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거나 이런 문제는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는 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잘 또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직업계고 이야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 현장 학습 이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3년 연속 취업률이 100%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하고 계신지.
네, 그 글로벌 현장 학습은 이제 그 글로벌 이름답게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호주도 가고 있거든요. 매년 이제 20명을 직업계 고등학교 20명을 뽑아가지고 호주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영어 공부도 하고 예. 그게 필수입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직업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는 그 현장 실습을 가게 됩니다. 그 3개월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예. 취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취업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학생들 직접 제가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10월 때 가서 만나 보니까 처음 왔던 학생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와서 보니까 할만하다. 예. 그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오히려 어디 가도 자기는 이제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아. 예, 그런 자신감을 그렇겠네요. 많이 가지고 또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국내에 더 온다 그래도 국내에서 또 자신감 있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업률, 그거 글로벌 현상 학습의 취업률 자체는 사실은 뭐 거의 100% 거의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하는 걱정하지 건 않는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많이 진학하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꽤 많아서 그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많은 고민이 네, 생기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참 정부의 뭐 교육 예산 감소라든지 시의회 교육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교육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좀 꾸려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하여튼 그게 어렵죠. 지금 한 23년도부터 예산이 이제 많이 줄기 시작해가지고 지방 이제 그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내려준 교부금이 1년에 한 2천억 내지 3천억씩 줄면서 작년에도 한 그 정도 규모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모아뒀던 기금들 많이 투입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금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투입을 못하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만 이제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 맞춰가하는데 일단은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좀 많이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1년씩 좀 연기하라 해가지고 그 예산 조금씩 이렇게 연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집행하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좀 부족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15%씩 각 부서별로 다 줄여라 해가지고 좀 줄이기도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또 줄여서 안 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이 부모님들 이제 교육비 부담을 그렇게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교육복지 예산은 이제 그걸 다 살렸고 또 학생이 직접 뭐 공부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은 다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계획 뭐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임기 후반기입니다. 이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지금 대담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강조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이 되고 또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같은 사회 속에서 인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 역량이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머리를 쓰고 또 부족하면 다른 친구들 의견도 듣고 또 부족하면 디지털 기기를 써서라도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후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 주어진 것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외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한 발 더 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요거는 어떻게 풀면 잘 풀리겠다.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을 키워가지고 사회 나갔을 때 뭐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함께 문제 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의 주인이 되는 예.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조금씩 그거 쌓아주고 싶다. 예. 기초 한번 닦아주고 싶다. 예. 학교 분위기 좀 바꿔주고 싶다. 이게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멋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천창수 교육감의 지난 전반기 교육 예산 삭감이라든지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교권 추락 등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 울산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다시 출발한 후반기, 오늘 천창수 교육감에게 직접 들은 목표 모두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